안녕하세요. 수능 완성 231쪽 정수정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정저는 고전소설이고요.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소설은 아닌데 이렇게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는 문항에 외적 증거가 주어졌는지 확인을 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면 좋아요. 수능 완성 34번, 232쪽에 34번에 정수정전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이런 걸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성 영웅 소설이다라는 점이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성 영웅 소설은 전부 다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많은 여성 소설의 특징인 여자 주인공이 남장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남장의 의미는 가정 밖으로 진출해서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게끔 하는 장치이고요. 이것의 의미는 유교적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으로 겪던 많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 남장 모티프와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성 영웅 소설에서 남장 이후에 어떤 식으로 서사가 전개가 되냐면 주인공이 입신양명을 이룬 후에 남장 사실을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 주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앞에 어떤 공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남장을 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대등하거나 우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의 의미는 여성 주인공이 영웅적인 활약을 함으로써 그렇게 여성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여성 독자층의 의지와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여성 영웅 소설의 남장 모티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완성에 실린 본문을 읽기 전에 정수정전의 전체 줄거리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보기에서 봤듯이 정수정전은 여성, 영웅 소설이기 때문에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서사를 많이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친숙한 작품으로는 여성 영웅 소설은 홍계월전이 있는데 홍계월전은 남장 모티프부터 그 줄거리의 전개가 정수정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홍계월전, 정수정전으로 대표되는 여성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흐름은 모든 영웅 소설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시련을 겪어요. 부모님과 헤어지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등의 그리고 조력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성장을 해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남장 모티프가 등장을 합니다. 남장을 해서 입신양명을 한 이후에 어떤 업적, 영웅적인 업적을 이루게 되고요. 그 업적을 한번 이룬 후에 남장을 했다는 사실이, 즉 여성임이 밝혀집니다. 보기에서 설명이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여성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용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용인을 받은 이후에 두 번째, 더 큰 업적을 세우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반적인 흐름을 따르고 있어요. 이 흐름에 맞춰서 정수정전의 전체 줄거리를 파악을 해볼게요. 영웅소설이기 때문에 출생 얘기부터 나와요. 정국공이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자식이 없다가 뒤늦게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바로 수정,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정국공에게는 장승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늘 그랬듯이 아버지들끼리 자신의 자식들을 혼인시키기로 약속을 해요. 그 장승상의 아들이 장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둘을 혼인시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진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인 정국공을 모함을 하게 돼요. 이 일로 인해 아버지인 정국공과 어머니가, 그러니까 수정의 부모가 모두 죽게 됩니다. 부모를 잃고 혈을 단신이 된 어린 시절의 시련이고요. 그래서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무예를 닦아서 장원에 급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남장 모티프가 나오고 있는데 보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급제한 뒤에 대원수가 돼서 북적이 침공을 했을 때 그 침공을 물리치는 업적을 세우게 돼요. 여기 업적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나라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임금이 수정을 굉장히 예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자신의 사위를 삼으려고 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수능 완성에 실렸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보기에서 봤듯이 그 남장임이 사회적으로 밝혀지고 용인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홍계월전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아파서 임금이 의사를 보내면서
이 사람이 여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남장이 밝혀지는 부분을 위한 개연성으로 이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정이 자신이 남장을 했음을 남장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장에 대한 고백을 임금이 용인을 하게 됨으로써 여성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수정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수정과 장현이 과거에 혼인을 약속했던 사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임금이 수정과 장현을 혼인시킵니다.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호황이 침공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위기는 수정에게는 업적을 세울 그런 계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또다시 정수정이 업적을 세우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인물, 아까 나왔던 진량에게 복수를 하면서 개인적인 업적까지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호황이 침공하는 과정에서 장현과 수정이 갈등을 겪거든요.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부부도 화해를 하고 업적도 세우면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달락 두 번째 줄을 읽어볼게요. 청주 정수정이 아직 부인을 맞지 않았고 지금 임금이 정수정을 아직 남성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짐에게 임금에게 공주가 있으니 정수정을 부마, 사위를 삼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장임이 밝혀지기 전에 임금이 수정을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고 함으로써 정수정이 여성임을 밝히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나름의 소설의 개연성이 있는 거죠. 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수정의 반응은 어땠겠어요? 자기는 여잔데 사위를 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혼비백산하여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쳤는데 금지옥엽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혼비백산하고 아무 말 없다가 거절하는 이유.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은 서사나 구성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과 인물 행동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임금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자신이 한 남장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인과관계를 잘 파악을 해 두시고요. 정수정이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결국에는 임금이 웃으면서 고집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결혼을 거의 강요를 합니다. 그 다음은 장현을 불러 말해요. 장현 누군지 기억이 나죠? 아주 과거에 아버지들끼리 정수정과 장현을 혼인시키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체 줄거리 보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장현이 자신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국공의 딸과 자기가 약혼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수정을 봤는데 남자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누이가 있지 않냐. 내가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혼인을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수정은 자기가 여성임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누이는 죽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래서 장현은 자신의 정혼자가 죽었다고 하니까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전 줄거리를 잘 알고 있으면 더 이해가 쉽고요. 임금이 정수정 못지않게 장현도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비록 취처하였지만 결혼을 한 건 알고 있지만 두 아내를 둘만 하다. 그러니까 내 딸과 또 결혼을 해라. 라고 장현도 자신의 사위를 삼고자 합니다. 임금에게 감사하다고 물러난 이후에 나중에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공이라는 사람이 두 형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장현과 정수정을 말하는 거겠죠. 둘 다 공주의 배필이 되어서 부귀를 누리게 되었으니 축하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현은 허허 웃으며 말했다. 정수정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건 자기가 여잔데 사이가 된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장현이 정수정한테 너는 어떡할 거냐, 임금 사이가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수정이 마지못해 처자가 있는 자도 면치 못하는데 장현을 말하는 거죠. 너는 결혼했는데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 같은 호라비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어쩔 수 없이 수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 다음 나달락을 갈 건데 정수정이 표를 지어서 올립니다.
표라는 것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인데 여기에서는 임금에게 수정이 자기가 여성임을 밝히면서 임금에게 사죄를 하는 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남장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부분이겠죠.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읽어볼게요. 신이 나이 11살에 아비가 절강의 유배지에서 죽으니 혈혈한 아녀자의 몸으로 의탁할 곳이 없어 우리 영웅서사에서 어린 시절의 시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대기적 구성을 따르고 있고요. 스스로 외람된 생각을 하여 천지를 속이고 음양을 받고 입신양명하였습니다. 자신의 남장, 사실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 남장을 통해서 입신양명하였다는 거, 이 남장이라는 것이 여성을 사회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 진출의 장치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뜻밖의 자기를 공주의 배필로 삼으려고 하니까 내가 끝까지 속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얘기도 해요. 또 아비가 살아계실 때 장현이랑 내가 정혼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내가 감추었기 때문에 장현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규방에서 혼자 늙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임금의 반응이겠죠. 임금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런 여자는 참으로 고금에 드물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런 말의 의도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정수정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이미 엄청난 공적을 세웠거든요. 그 당시에 여성이 이렇게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남자 그 이상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시련을 겪었음에도 남장까지 해서 이렇게 입신양명을 한 기계를 굉장히 높게 본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그 표에 대답을 내립니다. 부모 형제 없는 귀중에 연약한 여자가 기특한 생각을 내어 가문을 일으키고 원수를 갚으려 만리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워 돌아왔으니 이건 남자도 못할 일이다 라고 합니다. 남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세운 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너의 이름이 천하에 진동하였다. 여자로서 입신양명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군신은 부자와 마찬가지니 너는 나의 신하니까 청체할 필요 없다. 즉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보기에서 나왔던 남장이 사회적으로 용인받는 부분이에요.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인받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인 거죠. 이 부분의 효과는 보기에서 나온 바와 같이 여성이 그 능력을 가지고 여성 그 존재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당대 여성들의 욕구, 사회 진출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존재를 긍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대리만족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장이 밝혀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분, 강조해서 알아두시고요. 다부분으로 갈게요. 다부분 전에는 호왕이 침공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수정과 장현이 이제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정수정의 장현보다 직급이 더 높아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성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더 높은 상황. 그게 바로 정수정과 장현이 갈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장현이 전쟁 중에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현을 끌고 오라고 호령을 했는데 장현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물의 행동의 인과관계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장현은 왜 자기 선임인 정수정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데 그거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부장적, 봉건적인 사고방식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남존여비, 여성은 남성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런 가치관 때문에 자신의 부인인 정수정의 그 직급, 높은 직급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관이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정이 크게 화를 낸 이유도 납득이 가죠. 자신을 위의 상사로 여자라는 이유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난리인 상황이다. 근심이 막중하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 군법에는 사사로움이 없으니까 나를 원망하지 마라. 정수정의 논리는 사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너가 내 남편인 것보다 공적인 게 더 중요하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를 명해서 장현의 무려 목을 베라는 명령을 합니다. 자기의 목을 벤다는데도 장현은 굴하지 않아요. 크게 놓아요. 심지어 꾸짖어요. 이건 역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때문이겠죠. 내가 비록 용렬하지만 네 남편이다. 어떻게 군법을 핑계로 남편을 곤욕하는 게 여자의 도리겠느냐. 정수정과 다르게 공적인 것보다 지금 사적인 것을 더 우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정수정이 항복을 받으려는 뜻이 더욱 강해져 진즉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상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연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태도에서 정수정이 어떤 인물인지 그 당시의 그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따르지 않는 얼마나 주체적인 인물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너 어떻게 군법을 어지럽히려고 하냐. 너가 나를 초계, 이게 지푸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하찮게 여기는데 나도 그대 같은 장부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목을 베라고 계속 무사를 재촉하자 그제서야 장현이 굴복을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이 고개를 숙이는 부분, 그러니까 수정에게, 여성인 수정에게 남성인 장현이 굴복하는 모습에서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의 우위에 서는 상대 여성의 욕구가 반영된 부분이다. 역시 이 부분에서 많은 여성 독자들이 대리 만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용서를 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 다음 뒷부분은 이제 정수정의 업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장 중에 어딜 가냐면 갑자기 질량이 유배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해요. 질량은 누구였는지 기억나죠? 자기 아빠를 지닌 원수, 질량을 결박해 오게 시킵니다. 이거는 조금 정수정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수를 사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개인적으로 운용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당시의 어떤 사상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질량을 쫓아가서 아버지를 모해하던 재상을 문초하고 질량이 거의 빌면서 이렇게까지 애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원수인데 어떻게 살길 바라느냐 하면서 결국에는 질량을 죽이고 원수를 갚으면서 마무리가 되죠. 정수정 전에서는 이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그려진 거고요. 그리고 대군을 몰고 경사로 향해서 역시나 전쟁에서도 큰 공을 세우고요. 그래서 임금이 나와서 노고를 위로했다. 작품의 끝부분인데 수정의 결국에는 역시나 여성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업적을 세우고 임금에게 인정받는 그런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영웅적인 면모가 그려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의 해설 부분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작품은 여성 주인공 정수정의 시련의 극복, 그리고 영웅적인 무용담을 그렸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여성의 일대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쟁이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궁담 소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남장의 역할, 보기에서 나왔는데요.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장치로,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남장이 밝혀진 이후에도 대원수로 임명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수정의 능력이 여성임에도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여성 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성의 욕구를 반영해서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상으로 정수정전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가 이 작품의 의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